학습이 느린 학생들에게는 또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사람의 모델링이 중요합니다. 시범하고 설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전에는 탐구학습이 한번 또 강조된 적이 있습니다. 탐구학습. 체육과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매트에서 구르는 거 할 때 잘하는 학생은 우리가 보통 앞으로 나오게 해서 시범을 보이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다른 학생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는 거죠. 시범 보이고 선생님은 설명하고 효율적인 이제 교수법이라고 했는데 탐구학습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해서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발전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그대로 따라하니까 모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뭐 철봉이든 그런 스킬이라고 하는 기능이 필요한 그런 교과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공을 차는 것도 물론 창의적으로 차는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주고받는 패스가 있을 것이고, 그죠? 뭐 머리로 공을 또는 몸으로 이렇게 공을 트래핑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건데, 킥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형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여주면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탐구 중심의 학습에서는 그걸 반대했던 거죠.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저해할 수도 있고 창의적인 사고를 발전시키기 힘들다, 뭐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필요한 거죠. 그런 어떤 모델이 되고 전형이 되는 그런 것들의 시범과 설명이 중요하기도 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좀 배움이 느린 학생의 경우에는 그런 전형이 되는 예시를 좀 잘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읽기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소리 내읽기 하기 이전에는 글자에 대한 식별을 하잖아요. 우리 저학년에서 시작되면 이런 것처럼 또 야 이렇게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쳐서 글자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좀 섬세하게 시범 보이고 안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안내하는 것인가, 누가 설명하는 것인가. 학교 단위에서 학습이 느린 학생이 배움이 느린 학생이 혜택을 보기 힘든 것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개별학습 또는 보충학습, 수준별 학습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20명이 넘는, 20명이 넘는 그런 교실 상황에서 해당 학생의 어떤 수준에 맞게끔 학습을 또 안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댁에서 부모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포착하셔야죠. 그래서 학생에게 필요한 그런 과정, 단계에 필요한 그 내용들을 시범하고 안내하는, 설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과도 상담, 상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집에서 시범하고 또 설명했을 때 우리 아이의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변화가 있다, 이런 반응이 있다, 이런 성장을 경험했다, 이런 배움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그런 내용을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우리 학생의 어떤 발달 수준에 맞게끔 또는 인지 발달 수준에 맞게끔 그런 어떤 예들을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다가와서 안내하고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뭐 시간 40분 동안에 수업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뭔가를 하는 동안에 또 직접 와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안내하고 설명하고 시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학교 계시는 선생님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집에서는 조금씩 시범하고 설명하는 그 과정을 좀 잘게 나누어서 안내하는 거죠. 방금 뭐 소리 내읽기를 예를 들었지만 소리 내읽기도 부모님께서 소리 내읽기를 시범을 잘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 시범에 맞춰서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시범 또는 그 시범을 한 다음에 설명들, 그래서 모델링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배움이 느린 학생들에게는 전형이 되는 그런 모델링, 시범하고 설명하는, 좀 더 크게 보면 안내하는 그런 과정이죠. 안내하는 그 과정을 좀 자세하게 보여주는 게 좋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하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내용은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잘 알고 많이 아는 누군가가, 물론 모델링에서 또 중요한 것은 사실 부모님이라고 해서 모델링, 시범하고 설명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고 바르고 또 많이 안다고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또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학습이 느린, 배움이 느린 학습자를 위한 시범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좀 연습도 해보고 소리 낼 길 할 때도 발음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발음이 정확한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부모님께서 틀린 발음을 하게 되면 아이가 따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은.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한다는 조건 하에서 부모님의 시범과 안내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